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5일 임자 5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경기에서 물손으로 진상하는 생선을 반드시 한자가 되는 것만 봉상하게 하여 그 배단이 없지 아니하니 이제부터는 비록 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도 봉상을 허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6일 개축 첫번째 기사. 1497년 명홍치 10년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6일 개축 두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6일 개축 세번째 기사. 전일에 대간이 올린 소장이 이날에야 내려왔는데 그 대략에 이러하였다. 예로부터 내시의 직무는 문을 지키고 명령을 전달하고 소재를 하는 역사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에서 채아 59명을 두어 그 녹을 지급하고 그 녹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다 월봉과 의전을 지급해서 후하게 대우하는 것이 다시 더할 수 없습니다. 선왕의 정제는 경솔이 고칠 수가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 조정의 옛법을 준수하지 못하시고 갑자기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신등이 반복하여 논청을 하고 여러 번 봉장을 올리자 근자에는 하교하시기를 내가 어찌 대간의 말을 그르다 하겠느냐 하였으니 이는 전하의 발그심이 이미 그 시비를 판단하신 것이온데 소장을 여러 날 동안 머물러 두시고 머뭇거리시며 마침내 공론에 괴히 응종하지 아니하시니 이것은 전하의 마음이 가린 바가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전하께서 경련에 드물게 납시어 시사에 부지런하지 않으시며 조신을 보시기에는 어쩌다 하시고 조숙으로 더불어 연유하시는 자는 유독 내시의 무리만이 있을 뿐이니 그 희만하고 사미하는 태도를 날로 오전에 버리게 되어 전하의 선을 좋아하시고 도를 즐기시는 마음으로 하여금 독실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전하께서 한 생각 사이에 능히 그 사사의 가리움과 연사의 기호를 철폐하지 못함으로써 언행이 모두 법도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들이 상의를 추측하고서 성청을 흐리게 하여 언택을 구하는 것이온데 전하께서 도리어 종이하시고 친근히 하시와 문득 성법을 무너뜨리시어 심지어는 재상에게 그 득실을 의논하지 못하게 하고 시종에게 그 시비를 논의하지 못하게 하시니 어쩐 일이옵니까? 지난날에 낙뢰가 정전에 떨어져 하늘의 경계가 정령하시니 전하께서 그때 공구수성하시어 완호의 기구를 모두 버리시고 좋은 말을 구하여 가난한 말을 쫓으시니 천리가 애연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사이가 다시 싹이 터서 자차 회의하여 명령하는 바와 시행하는 바가 또 능히 공의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가 시끄러워 근자의 성문이 이변을 보여주고 시령이 순조롭지 못하오니 위로 천시를 관찰하고 아래로 인정을 헤아릴 때 이미 크게 두려워해야만 할 것이 있사옵니다. 신등은 듣자오니 옛날 주나라 선왕은 재변을 만나자 두려워하여 몸을 삼가고 행실을 닦았으며 어진이를 임용하고 능한 자를 부림으로 왕허가 다시 행하게 되었다 하옵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경계에 근신하는 마음이 전일에 비하여 크게 해이해지셨으니 선왕의 몸을 삼가고 행실을 닦은 것과 헤아려 볼 때 어찌 이리도 거리가 머웁니까? 대저 내시들이란 임금의 뜻을 잘 영합해서 언총과 영화를 도둑질합니다. 세력의 불꽃이 치성하고 권병이 소나기에 있으니 국가의 화를 끼침을 이루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옛날 고려가 500년 동안 정치에 칭할 만한 것은 적으나 내시에게 벼슬길을 하지 않은 그 한 가지 일만은 멀리 전대를 뛰어넘사온데 당장은 우리 성조가 어찌 고려에 뒤떨어져서 이 무리를 숭장하여 자만의 지경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성헌을 지키시고 아래로 공의에 따르시어 빨리 환관 채아를 환수하여 그 은미한 화를 미리 막으시옵소서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6일 개축 네번째 기사. 이 극균을 불러 전교하기란
경이 올린 지도를 보니 이해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 오히려 경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고 사관을 시켜 쓰겠소 하매 극규는 아래기를 이 지도는 매우 커서 어람에 편의하지 못하오니 화공을 시켜 작은 지도로 고쳐 만들게 하는 것이었다옵니까. 또 이 좌도의 지도는 본시 의성 현령 이 종준이 그린 것인데 종준이 그 초본을 소장하고 있사오니 청건대 고쳐 그려 진상하게 하겠습니다 하니 좋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왕이 경년에 납시였다. 특징간 이 세자가 아래기를 며칠 전에 삼관이 중시 합격자에 대하여는 아울러 거간하라는 명령이 내렸사온데 칠품으로서 유품에 승진되는 길은 가하지만 팔품구품으로서 유품에 뛰어오르는 것만은 불가합니다. 또 대범 가자를 했다고 하여 직을 올릴 필요는 없으니 본관의 승진 서용에 있어서는 부정자일 경우에는 정자를 제수하고 저작일 경우에는 박사를 제수하는 것이었다옵니까. 이 종호는 경세에 밝고 행실이 닦아져서 초야의 선비로 선왕자의 지우를 입어 승지로 제수되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 전라감사로 전보되었던 것이온데 대간이 이 종호가 성종이 승하하신 날에 그 아들을 장가들였다고 논박하여 마침내 파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호가 만약 국기의 날인 줄을 알았던들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자고로 현능을 의논하는 법이 있사오니 종호 같은 자를 오랫동안 폐기하고 쓰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불가하옵니다. 하자 윤필상이 아뢰기를 종호의 일은 진시로 세자가 아랜 바와 같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과연 어진자라면 끝내버려서는 아니되니 이 두 가지 일은 마땅히 수위하겠다 하였다. 세자가 또 아뢰기를 윤흥상이 작산한 지가 한 해가 지났는데 소용되지 않았으니 상은하여 원통함을 호소했습니다. 신은 흥상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오나 사람들이 모두 쓸만하다고 합니다. 근자의 장학원 첨정을 제수하였는데 대간이 논박하여 파직시켰으니 전정을 폐기함이 저 금고와 다름이 없사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그 관은 일정한 기간이 차서 다른 관직으로 임용됩니다. 작사는 아무 까닭 없이 벼슬을 빼앗아 버림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신들이 내시 채아를 가설하는 일은 논박한 지가 이미 한 달인데 윤허를 입지 못하였으며 송군은 사죄를 범하여 파직을 당하였는데 1년이 채 못되어 소용이 되었으며 신민은 재상으로서 졸곡 안에 소를 잡았으니 윤상을 무너뜨림이 막심하여 사람마다 분이 여기는 바이온데 특명으로 통청을 허하시니 이는 모두 성법을 무너뜨리고 성덕을 더럽히는 일이옵니다 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8일 을미오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8일 을미오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집이 이 유천과 헌납 송천이가 아뢰기를 내시 채아는 선 대왕께서 이미 작성하신 것이오니 전하께서는 성을 삼가 지키셔야 합니다. 내시를 전승하고 총의하는 것은 옛사람이 경계한 바이온데 지금 종육품과 종오품의 채아를 특설하였으니 그 녹봉과 1년의 비용이 흉년에 한 고을이 백성을 구제할 만합니다. 또 선거는 처음에 사용에 제수되었다가 이었고 도사로 옮기고 경력으로 승진되었으니 비록 일찍이 작산을 아는 자라도 이같이 뛰어올리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온데 하물며 송건은 일찍이 죄를 범한 자가 아니옵니까? 신민은 비록 재상일지라도 하나의 무지한 사람이니 그 종놈이 승복을 했다고 슬픔을 잊고 고기를 먹은 것이 분명합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삼세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통청을 허하지 마옵소서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8일 을미우 세 번째 기사 지평 신복 이를 불러 묻기를 너가 지난번 아랜바 각보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건을 분정한 일은 해주에서 물은 적 없다 하는데 어째서 아랜 것이냐 하매 복이가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한 평 현령을 지냈사온데 그 경내에 임치포가 있습니다. 수사가 장포, 녹비 등의 물건을 상납하라고 독촉을 하니 만우는 수군에게 분정하여 면포를 수합해서 사가지고 상납했습니다. 그 패단이 적지 않기로 아랜 것이옵니다. 하니 명하여 그 도의 감사와 수사에게 묻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8일 을미오 네 번째 기사 장령 안당 헌납 송천이가 내시 최아와 송거 신묘 이를 논박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8일 을미오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가 예문관 검열 신세리언이 본교 정승조를 모욕한 것을 탄핵하되 그 죄가 곤장 80대에 해당한다고 하니 왕이 묻기를 난신작자가 아무리 미울지라도 반드시 수범과 종범은 분간해야 하는데 지금 상관을 능욕한 것으로서 유를 가하여 과단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매 사헌부가 아뢰기를 상관을 존대하는 사관이 다 마찬가지요온데 세련이 상관을 모욕하여 사림이 모두 분이 여기는 바이오니 마땅히 이 유를 써야 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단지 곤장으로 속죄하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내시 최아에 대하여 대간이 여러 날을 두고 논계하였사온데 아직까지 난색을 보이시니 원컨대 쾌히 응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것은 한나라 정중의 예는 아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동진 날이다.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만골 예를 행하고 인하여 새 데뷔 전에 하례를 드리고 표리를 올리고 명전 전에 납시와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1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집이 이유청 사간 홍식이 내시 최아와 선거 신미의 일에 대해 논계하였으나 왕은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9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이정호에 관한 일은 신이 일찍이 경륜에서 아뢰었으나 상제가 있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노사신 정문영 한치영이 의논드리기를 정호의 범행이 종신토록 등용할 수 없는 죄는 아니오며 또 그 사람이 역시 재행이 있어 폐기한 길은 실로 아깝습니다 하고 신성선이 의논드리기를 성중께서 승하하신 날은 무릇 혈기가 있는 자라면 애통하지 않은 이가 없사온데 종호가 도리를 아는 재상으로 만약 그 날인 줄을 알았다면 어찌 차마 그 아들을 위하여 장가를 드리었겠습니까? 오랫동안 한산한 곳에 처하게 하는 것은 미편할 듯하옵니다 하고 어세겸이 의논드리기를 이 종호는 친구들 사이에서 모두가 순수하고 바른 사람으로 지목하였는데 어찌 한 가지 우발적인 과실로서 끝내버렸어요. 수용하지 않겠사옵니까? 또 재상으로서 한산한 곳에 속한 자는 한 해가 지나지 않아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전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이는 성상의 하감하심에 달려 있사옵니다 하니 사신 등의 의논을 조쳤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19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윤필상 노사신 신성선 정문형이 의논드리기를 삼관의 중시 합격자에 대해서는 이미 가자를 했는데 어째서 품기를 넘어 뛰어올립니까? 종전대로 두는 것이 온당하옵니다 하고 어세겸이 의논드리기를 중시 합격한 자로서 아직 삼관에 남아있는 자가 단지 세 사람뿐이온데 하나는 박사고 하나는 저작이며 하나는 정자로 작업은 모두 유품입니다. 전례에 비추어 보면 비록 권지라 해도 존직에 올려서 제수하였는데 하물며 이 세 사람은 거관이 멀지 않아 권지에 비할 바가 아니거늘 유독 중시 합격의 혜택을 입지 못하니
구례에 위반되는 듯 하옵니다. 만약 본관에서 한 등급을 올려 사용한다면 좌상 사람이 천전되지 못할 뿐더러 또 주에 없는 사람이 침체할 우려도 있사오니 이는 대전의 차세에 따라 승진한다는 뜻이 아니옵니다. 지금 중시에 합격한 이 세 사람을 전례에 의하여 거관한다면 국가에서 중시 합격의 인재를 유기하지 않는 것이 되고 좌상 사람들에게 침체를 당한 우려도 없으며 권지 등을 사용한다는 길도 차차 열리게 될 것이오니 이와 같이 하면 세 가지가 다 통하여 구애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한시영은 의논드리기를 중시에 합격된 자는 조종조에서 우대하였습니다. 지난번 방에서 중시에 합격되어 삼관이 있는 자는 3, 4인에 불과하오니 산관으로부터 거관을 시키는 것이었다옵니까 하니 필상 등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2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대사은 이집 대사관 김영정이 내시 최아와 송거 등의 일을 논계하고 또 아뢰기를 사관과 대간이 신세령과 함께 상관을 꾸짖고 유혹했으니 선비의 풍습이 아름답지 못해서 어전에 출입하여 붓을 쥐고 미악을 쓰기에는 너무도 저기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파직하옵소서. 또 이종우는 그가 재주와 행품이 있다 해서 명하에 사용하였으나 그러나 그 재주도 알지 못하겠으며 이른바 범행이란 형편이 없습니다. 지난번 내리신 교세의 종호 등은 금수와 다름이 없다 하셨는데 지금의 명하에 사용하신 것은 어쩐 일이옵니까? 신민은 이미 주의를 결성하여 죄안에 기록했으니 청컨대 통청을 하지 마옵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최아와 송거의 일은 크게 법을 무너뜨린 것이며 세련의 일은 풍속의 관계가 있사오며 종호와 신미의 일은 다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옵니다. 대저, 법령, 풍속, 강상은 모두가 임금이 마땅히 부지해서 아랫사람을 억어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 임금이 먼저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군하들이 어디서 보고 느껴서 징계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시의 수가 많아 부득이 최아를 증가한 것이며 신민은 바로 소호나무의 아버지 시몬의 제사를 받드는 적손이므로 이미 재산과 수위하여 통청을 윤호한 것이요 종의 일도 역시 의논한 결과 모두 말하기를 쓸만하다 하므로 특명으로 사용한 것이다. 송거에 있어서는 본직을 낮춰 제수하라. 그리고 세련의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내시에게 일을 맡길 만한 것은 전일에 비하여 오히려 줄었습니다. 임금의 정사는 마땅히 어진이를 등용하고 백성을 돌보는 것으로서 선물을 삼아야 하고 공의 없이 녹을 먹는 자는 모두 도태하여야 하는데 내시를 위하여 녹봉을 증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신민은 비록 시몬의 제사를 받든다 하지만 시몬은 이미 선왕의 조정에 득죄하였고 신미도 또 오늘의 강상을 무너뜨렸는데 어찌 특별히 용서할 수 있습니까? 비록 죄안을 삭제하라는 명령이 있을지라도 감히 교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송거는 작산한 지가 2년을 넘지 않았으니 아무리 도사라 할지라도 또한 제수할 수 없으며 종호는 성종조의 승지가 되었고 은총을 받은 것도 다른 사람의 배나 되오니 더욱이 이러한 처사는 부당합니다. 그리고 세련의 사람됨도 정반에 눌러있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세련의 세련을 체임시키되 그 나머지는 듣지 못하겠다 하였다. 세련은 사람됨이 민첩하고 영리하여 재상이 항상 애호했다. 이 때문에 더욱 교만을 부리다가 극기에는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2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낭청을 보내어 대마도에서 특송한 등원 국행에게 묻기를 유고국에서 표류되어 온 사람을 너가 대동하고 가서 그 나라로 보내주겠느냐 하였더니 대답이 도주에게 품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대동해 간다는 것을 내가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우리 도주에게 유수를 보내어 도주가 허락한다면 명령대로 감히 아니하리까. 또 본도는 유고국과 통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수로로 계산하면 1년 반이 걸려야 그 국도에 도착하니 갔다가 돌아오자면 3년이 걸립니다 하오니 지금 장차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2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내시 채아를 더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 아뢰었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21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왕이 경련에 납시었다. 사간 홍식 지평 신도기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내시를 총애하여 신임하고 위망에 이르지 않은 자는 있지 않으나 당나라 때의 그 화가 더욱 참혹했습니다. 선유가 이르기를 내시의 화는 명왕에서 비롯되어 덕종의 때에 이루어지고 소종 때의 극도에 달했다 하는데 명왕이 어찌 그 화가 소종 때의 극도에 달할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내시를 위하여 채아를 더 설치하는 것은 후일 소종의 화가 되지 않는다고 어찌 아우리까? 청컨대 국가를 위하여 널리 계획하시어 방미 누점을 하시옵소서. 신미의 일은 비록 대신에게 수위하였사오나 의론이 순일하지 아니하온데 일이 의문에 걸려 있다 해서 특명하여 통직을 허하시니 대저 진수하는 자는 그 죄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인을 읽어서 공교하게 꾸며대는 법인데 어찌 선뜻 믿고 통직을 허해서 되겠습니까? 이 종우를 소용하는 것도 불가하오며 송구를 승진시켜 소용하는 것도 불가하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22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납시었다. 대선 이집 대사관 김영정이 농계하기를 내시 채아를 가설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오며 이 종우는 대절이 이미 이지러졌으니 소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옵니다. 했으나 왕이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22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상서에 내시 채아와 신미 이정호의 일을 논계하니 그 소문의 말미에 어서 하기를 내가 어찌 공론의 소재를 모르겠느냐. 그러나 형세가 부득이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2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내시 채아와 신미 이종호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2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왕이 주효와 호피, 각공 등의 물건을 승정원에 내려주며 이르기를 오늘 경신일이니 함께 밤을 새우면서 유의삼아 내기를 하자 하매 대사 네 집 등이 아뢰기를 임금은 유의하는 일이 없는 법입니다. 수신의 유희는 여항의 호협 아들이 승상하는 짓이온데 지금 승정원으로 하여금 본뜨게 하십니까? 금중은 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신은 도박하는 유들이 아니온즉 청컨대 명하여 정지하시옵소서나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24일 신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내시 채와 신미 이종의 일을 아뢰었는데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2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이 앞서 낭뢰의 병배로 교서를 내려 좋은 말을 구하였는데 단성훈도 송헌동이 상서를 하니 무려 17조목이었다. 그 하나가 청컨대 중국의 예의에 의하여 내신들에게 처첩을 두는 것을 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것이었다. 왕은 처음에 잡아 올려서 hir문하려 하였는데 승정원의 아뢰므로 인하여 말을 주어서 올려 보내게 하였다. 이날 손헌동이 대궐에 나가니 왕이 묻기를 조정조에서부터 내시가 처첩을 갖게 되었는데 너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며 헌동이 서게 하기를 내시는 처첩을 깊숙이 가두어 둠으로 원망이 쌓이고 화기를 손상시켜 간혹 실행하는 수가 있사오니 성체의 누가 됩니다. 그래서 신이 전일에 상소할 때 언급한 것이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시의 처첩으로서 실행하는 자라 너가 다 말할 수 있느냐 하자 헌동이 대답하기를 내시의 아내로서 실행한 것은 신은 일찍이 듣지 못했사오나 다만 이 존명의 첩이 일찍이 합천에 살면서 서원과 사통하여 아이를 낳아 지금 종의 집에서 기르고 있사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사실은 이미 성종조에 발각되어 주의를 받았고 그 밖에 내가 또 아는 것이 있느냐 하며 헌동이 대답하기를 이 밖에는 별로 들은 바가 없사옵니다 하니 왕은 더 묻지 아니하고 돌려 보냈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왕은 세 분 데뷔 전 축연을 올렸다. 그리고 명하여 종친 재상 이품 이상과 실록정, 홍문관, 육조 당상, 대간, 승문원, 예문관에 입직한 제장들에게 명전전 앞들에서 음식을 먹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2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명일에 삼전께 올리려 하니 면포 350피가 정포 200피를 대내로 들여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2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상서에 내시체 알을 가설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신미 이종의 이를 논하였는데 궁중에 유치하고 보호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2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소를 내렸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지난날 올린 소장을 공중에 유치하고 5, 6일이 지나도록 보호하지 않았으며 지금 올린 소장도 3, 4일이 지나서야 내려왔는데도 종시 윤호하지 않으시니 이는 전하께서 반드시 신등이 아랜 것을 싫게 여기시는 것이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 아이의 권한일은 2조에서 고철라의 아랜 뒤에 마땅히 낙착을 짓겠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제 아이의 권한일은 신등이 마땅히 명령을 기다리겠으나 신미 이종의 일은 청컨대 낙착을 지어 주옵소서 하니 보하지 아니하고 어서를 내리기를 내가 이런 날 동안 제 아이의 권한일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내 시를 우대하고 총애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 건설된 곳이 많은데 일만 시키고 녹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수고를 하려 하겠느냐. 임금이란 내시가 아니면 심부름을 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등의 말을 듣지 아니했던 것이다.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내시를 위하여 경술이 예전 법도를 고친다면 정사의 실로 해로움으로 경들의 간곡한 말은 면종하는 것이니 빨리 소속된 사로 물러가서 사성을 판결하여 억울하고 원통한 백성이 없게 하라 하였다. 이 집 등이 다시 아뢰기를 내시에 관한 일은 이제 윤호를 입었사오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진실로 물러가서 이를 다스리고자 하오나 다만 신미에 대해서는 주의 언을 고칠 수 없으며 종호도 소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2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이거인 수군 절도사 변종인이 치게 하기를 거물 21일 제포의 외인이 사는 마을에 안에 불이 나서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넘실거리므로 첨절제사 박형무와 웅천 현감 유경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불을 끄려고 하다가 외인이 각기 무기를 가진 것을 보고서 마침내 중지하고 사람을 시켜 물어본즉 바르게 말을 하지 않고 다만 일이 끝난 뒤에 마땅히 친히 나아가 자세히 고하겠다 하더니 해가 질 무렵에 삼보라 여문 등 30여 명이 와서 고하기를 마땅히 주에 있는 사람은 배이야 하겠다 하므로 형무 등이 대답하기를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하였더니 삼보라 여문 등이 돌아갔습니다. 이었고 성종 등 50여 명이 외인의 머리 9급과 세 사람을 생포해 가지고 와서 진영 앞에 머리를 베고 이나에 석에 2통을 넘겨주었는데 그 하나는 바로 도주 조익성이 형무 등에게 전달한 서신이었습니다. 그 서신의 대략에는 지난 9월 제포에 사는 11명의 고기를 잡기 위해 포구를 나갔는데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순경에 포구를 나갔던 사람 중에서 3사람을 잡아 사실을 물어본 적 대답이 풍파에 표류되어 한계선밖에 배가 닿았는데 관리에게 사관이 없다는 이유로 8사람이 격살되고 우리들만이 겨우 화를 면했다고 했습니다. 종성이란 자가 급선을 보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는 생각하니 사관을 대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가 참으로 도피하기 어려운 것이니 이를 만약 상달하면 반드시 조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종성이 모조리 수색하여 공개적으로 죽여 앞니를 징계하게 하오니 이제부터 사관을 대동한 배가 우연히 풍파에 표류되어 뜻하지 않은 곳에 도착했을 적에 관리가 억울하게 죽인다면 나는 마땅히 원통함을 호소하겠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28일 얼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이종우 신미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2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백간이 왕비의 생신을 축하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1월 2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백간이 상소하인데 그 대략에 그늘 신미에게 통청을 윤호하여 강상의 도를 무너뜨리고 종우를 서용하여 불충한 죄를 면해 주셨으니 전하께서 법을 무너뜨리시고 기강을 물러나게 하심이 어찌 이같이 극에 이르십니까? 신등이 한문에 엎드려 논집하였지만 지금까지 윤호를 얻지 못하오니 마음 아픔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무릇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강상을 지닌 때문이니 사람이 강상이 없다면 관쓰고 옷 입은 금수인 것입니다. 신민은 성질이 본식 광패하고 우매하여 하나의 무지한 인간인데 단지 청리라는 이유로 직위가 초혼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상을 당하여 품을 입고 소를 잡아 잔치를 하였으니 금수와 무엇이 다르옵니까? 현관이 주국하여 주의 안에 기록하였으니 진실로 그 죄를 받아 마땅하거늘 만약에 시추해서 주의 안에 기록하는 이 일 따위가 자체가 애매한데 가깝다고 한다면 강상을 무너뜨린 죄를 누가 물음에 따라서 선뜻 굴복하려 하오리까? 율에 증거를 잡아 죄를 결정하는 법이 있는데 말과 증거가 이미 명백하니 그 이름을 써서 폐고시키는 것이 무엇이 괴이하오리까? 만약 의친의 법으로 따질지라도 율의 10악의 죄는 8이의 안에 있지 않다는 조문이 있사오니 어찌 이로써 통청을 허할 수 있사오리까? 이 종우는 초야의 천한 선비로 과거에 출신하여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으니 성종께서 발탁하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몸이 가루가 되어도 갚기가 어려울 것인데 승하하신 날에 감히 자식의 혼인을 치렀으니 그 불충한 죄는 진실로 종신도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재상들이 모두 쓸만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이들 역시 종무의 무리입니다. 대범 임금과 어버이는 한 가지인데 어찌 남의 신자가 되어 불충한 신자를 군부에게 추천합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사람을 적절히 하지 못하게 천가하는 것은 오직 너의 임무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재상은 당연히 제 임무를 저버린 책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그 그릇된 추천에 따라서 선뜻 서용할 것을 명하시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빨리 성명을 거두옵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초헌은 종이품 이상이 타던 수레이다. 의친은 왕의 친족을 처벌할 때 형의 감면을 의정하던 일이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3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3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왕이 인정전에 납시어 공신들의 중삭 잔치를 받았다. 중삭은 음력 2월, 5월, 8월, 11월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1월 3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사원 이집 대사관 김영정 등이 아뢰기를 절일을 숭상하고 숭상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안위에 직접적인 관계가 됩니다. 옛날 서한 만립의 왕망이 두 소의 제주로서 신기를 뒤틀게 된 것은 사대부들이 이록만 중히 여기고 절일은 결핍되었기 때문이며 동도 말세의 조조 같은 귀역의 웅으로도 감히 한정에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역시 사대부가 전리를 숭상하고 이록을 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일에 신미와 이종우를 국가에서 신자의 전리가 없다고 하여 혹은 죄 안에 기록하여 폐고시키고 혹은 배척하여 등용을 못하게 하였으니 그 전리를 장려하고 사습을 바르게 하고 명교를 붙잡아 세운 것이 지극하다 하겠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명하여 통청을 허하고 서용을 하게 하였으니 신등은 사대부들이 바람을 따라 쓰러져서 구구한 절의를 다시 지킬 수 없을 것이며 풍속은 쇠루하고 염치는 찾을 곳이 없어 나라가 나라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2월 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어 가항하였는데 한 문제가 짐은 재물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어찌 망령되게 쓸 이치가 있느냐는 대문에 이르러 영사 어세겸이 아뢰기를
천하의 광대함과 사해의 풍부함으로써 진실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있으리까만 그러나 전략하고 검소함이 이러했는데 원컨대 전하는 문제로서 법을 사무시옵소서 하였다. 지평, 박소영, 헌납, 송천이가 신미, 이종의 일을 논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왕이 모화관에 나아가 무를 시험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대사 니집 대사관 김영정이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처음으로 대보를 받아 만백성에게 군림하였으니 진실로 국가를 위하여 강상을 붙잡고 민생을 위하여 인극을 세우셔야 하옵니다. 만약에 예의를 버리고 염치를 무시하여 신자의 절도를 무너뜨린 자가 있다면 반드시 벌을 내리고 용서하지 않아 사방의 이목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하옵고 관대의 용사의 치화를 손상하게 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종우는 특별히 성묘의 발탁을 입어 두 번째 후술의 직책을 맡았으며 신민은 청리를 인연하여 외람되이 재상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이 두 사람은 비록 목숨을 바쳐도 만극한 은혜를 보답할 수 없을 것이온데 천붕의 날에 슬픔을 무릅쓰고 제 자식의 혼사를 치렀으며 졸고 간에 소를 잡아먹어 잡아서 고기를 먹었으니 이 일을 참아한다면 어느 것을 참아 못하오리까. 신당은 일찍이 듣자오니 성묘께서 성하신 뒤에 도둑들도 특사의 바늘에 낀 자들은 모두 모여서 곡을 하였으며 산포의 외놈들도 다투어 어량을 철폐하였으니 그들도 오히려 은혜에 감동하여 슬퍼하고 사모함이 이러하거늘 한며 사대부이리까. 이 두 사람은 명색이 대부인데 마침내는 도리어 이와 같으니 조정을 같이 한 신료들이 모두 이를 갈며 침뱉고 꾸짖어 더불어 짜교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므로 노관을 폐기한 것도 물론은 오히려 괴하게 생각지 않는데 전하께서 도리어 용서하고자 강상의 죄를 놓아주시고 이미 기록된 안을 삭제하옵니까 하였으나 보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신미 이종의 일을 논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으며 능히 언책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마침내 사직하였는데 그 역시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이 앞서 행사직 하숙부가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갔는데 왕은 그가 청간하고 염건함을 알고 어서를 내려 아름다움을 표창한 뒤 명하에 불러들여 등급을 뛰어넘어 높은 품직을 제수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신미 이종의 일을 논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어세겜이 의논드리기를 대마 도주가 국가를 위하여 적외를 베어 충근을 바쳐 싸우니 그 뜻이 가상하온즉 예의에 의하여 아름다움을 포상하시고 그 도지의 명령에 복종하여 싸워서 죽고 상한 자와 그 집을 불태운 자도 또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니 왕이 좇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명하의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니 대간이 아뢰기를 논한 바 두 가지 일은 관계된 매우 중하므로 신등이 끝내 말을 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전하께서도 역시 조치시어 공론을 쾌하게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으므로 대간이 또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7일 갑설 첫 번째 기사 정씨를 문신에게 인정전에서 보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서 복직시키고 집이 이유청으로 하여금 시험에 응시하라고 하는 이유청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바야흐로 대사를 논하는데 어느 겨를에 제수를 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고 빨리 응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의 신미 이종의 일을 논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또 사직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7일 갑술 네 번째 기사 동지중추부사 이조양이 서게 하기를 신이 북도 절도사가 되어 온성진을 관찰하였는데 인민은 도피에 흩어지고 고뇌건 날로 감퇴해 갑니다. 도피에 흩어지는 까닭에 세 가지가 있는데 1. 군액이 많아서 보인을 충당하지 못했어요. 2.
공채를 걸머진 자가 도망하거나 죽는 경우에 그 일족과 삼린에게 징수하며 3. 창고 내의 추기난 공무를 담당 관리와 고자에게 나누어 징수하고 가난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역시 삼린과 일족에게 징수함이니 이 때문에 유리되고 도망가서 거의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군에는 정한 액수가 있사오니 원숫자를 줄이지 아니하면 보이는 원숫자대로 지급하기 어렵사오나 다만 각 연도에 미납된 공채를 탕감하고 본령에 저장된 것 중 회계에 기록되지 아니한 면포로서 곡식을 매입한다면 거의 채울 것이오며 또 도망간 사람이 이웃 지인에 섞여 있으니 그 본진을 중론하면 이미 흩어진 자는 은혜를 생각하여 저절로 돌아올 것이요 흩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법이 두려워서 생업에 안착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병조로 내려 보내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문신의 정씨의 교리 남궁찬이 어뜸을 차지하고 주서 이희순이 다음이었다. 그래서 명하여 남궁찬에게는 한 계급을 더 올려주고 이희순에게는 아마를 지급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은 곽종번이 서계하기라. 민생이 있은 뒤에 군신과 부자의 연기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종조에서는 매양 특사를 반포할 때 강상에 관계되는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놓아주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모두 강상의 중함을 알아 감히 한계를 범하지 않았는데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로는 죄가 강상에 범한 자라도 아울러 모두 사면하시니 성종께서 26년간 강상을 부식한 공이 전하의 두오해 정치에서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 신묘와 이정우는 죄가 사면할 수 없는데 특명으로 통청을 허하시고 서용하시니 신은 생각이 이에 이르면 마음의 쓰라림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정은 박권이 아뢰기를 사람이 사람된 까닭은 인륜이 있기 때문인데 신미와 이종우는 스스로 인륜을 끊었으니 이는 인류가 아니거늘 전하께서 기필코 녹용하시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또 대가는 하루라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여러 날을 두고 부르짖지 않으니 이는 전하께서 바른 말을 꺼리는 것이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명하여 대관을 불러 복직시키게 하니 대사헌 이집 대사관 김영정 등이 아뢰기를 신민은 이미 강상을 무너뜨린 죄로서 죄 안에 기록되어 있사온데 지금 명하여 죄 안을 삭제하시고 이종헌은 이미 불충으로서 죄를 받았는데 지금 명하여 서용하시니 이는 전하의 명령이 한결같지 못한 것입니다. 명령이 한결같지 못하고 강상이 땅에 들어지면 나란 일이 장차 날로 걸러질 것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므로 또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유사로 하여금 윤기견과 신씨의 내위의 족속을 탐문하여 성명을 모두 기록해서 아래라 하였다. 윤기견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1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대사헌 이집 대사관 김영정 등이 서계하기를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너희들이 말한 것은 한갓 오늘 이 시점에서만 가소로운 것이 아니라 후세에도 만약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역시 반드시 웃을 것이다 하였사오나 신등이 은간으로 대제하고 있는 이상 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고 말을 하면 극진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직분이옵니다. 지금 신묘와 이종우 등의 패상하고 불충한 죄를 탄핵하여 수십일을 한문에 엎드렸으되 받아들이심을 보지 못하오니 이는 그 직무를 상실한 것이오며 그 직무를 상실하고 그대로 앉아 사피하지 않는 것은 의리에 미안함으로 제3간곡히 사면한 것이온데 문득명하여 직에 나가라 하시니 신등의 진퇴가 실로 낭패이옵니다. 가령 뛰어난 사람이 후세에 생겨난다면 비단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저 용렬만 하고 물러나지 않는 신들을 비웃을 뿐 아니라 또한 사의를 따라 공론을 뺏어가고 강상의 무너짐을 걱정하지 아니한 신 전하도 비웃을 것입니다. 신등의 논한 바가 모두 인륜에 관계되고 의리에 합당하온데 어찌 인륜을 도외시하고 의리를 위배하고서 뛰어난 인격이 있으리까? 저 불시의 이유처럼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교리로 한 세상을 고무하여 스스로 뛰어났다고 여기는 자는 반드시 신등이 굳이 시비를 다투는 것을 비웃을 것입니다.
신등은 듣자오니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자식이 아비를 섬기는 것과 같다 하는데 지금의 어떤 사람이 아비의 복을 입고서 소를 잡아 고기를 먹거니와 아비의 상을 듣고서 잔치술을 마시며 혼인을 하였다면 사람의 자식이라 이를 수 있으리까?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신묘와 이종의 사람됨이 통청을 허하거나 서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관자는 말하기를 예의 염치를 사유라 이르니 사유가 펴지 못하면 나라가 마침내 망한다 하였고 가생은 말하기를 군상이 예의 염치를 베풀어서 그 신하를 대우하는데도 그 신하가 절행으로서 그 군상에게 보답하지 아니하는 자는 인류가 아니다 하였으니 이런 무리들은 확실히 인류가 아니온데 어찌 다시 세상에 등용된단 말이옵니까? 대범 위에서 한 근원을 열어놓으면 아래는 100가지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무리가 만약 다시 등용된다면 무릇 사방의 불충한 자와 무행한 무리들이 모두 연여같이 나아갈 것이오니 누구라도 겉으로만 임금을 섬기는 예를 갖추고 안으로는 군상을 배반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어찌 능히 장구한 치안을 가질 수 있으리까? 삼강이 바르지 못하고 사유가 펴지 못하며 천명과 인심의 거치하고 이합하는 기미가 실로 여기에 있으니 매우 두렵습니다. 전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무리를 아껴 조정의 100년 기업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신등이 반복해서 논쟁하고 고집하는 것이 자상하고 또 극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전하께서 굳이 거부하시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신등이 확실히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어찌 대신의 논의를 중히 여기시고 성명을 반포하신 지가 이미 오래여서 형세상 환수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옵니까? 무릇 일에는 시비가 있고 이치는 곡직이 있는 것이니 대신의 논의에 의하여 신등의 논의를 참작해 보시며 누가 옳고 그르다는 사리가 환히 나타날 것입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멀지 않아서 회복한지라 후회함이 없다 하였고 서경에 이르기를 임금이 가나는 말을 들으면 성이 된다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전하는 쾌히 공론에 따라서 빨리 성명을 거두시면 이른바 멀지 않은 회복과 가나는 말에 따르는 성인을 전하께서 겸하여 지내신 것이 되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녀는 발모 연녀의 약칭인데 잔디를 뽑으면 뿌리까지 연결되어 나온다는 말로 주역 비에 보인다. 소인이 등용되면 옆에 있는 소인도 차차 다 등용된다는 뜻으로 쓰였다. 좋은 말이다. 발모연녀라.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2월 1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명하여 외금 30건을 납입하게 하였다. 금이라.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2월 1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명하여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1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신묘와 이종의 일을 논하였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고 또 아니하니 또 사직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11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홍기달로 공조판서를 삼고 이 연기로 경상 좌도 수군 절도사를 삼았다. 연산군 일기 28군 연산 3년 12월 12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이에 앞서 단성훈도 송헌동이 재변으로 인한 상소 17조를 올렸는데 그 제1조의 아래기를 상부의 계가에 대한 금지는 전리를 존숭하고 예의를 승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과 남녀는 사람의 곧 욕구이므로 남자는 생겨나면 장가가기를 원하고 여자는 생겨나면 시집가기를 원하니 이것은 생이 있는 처음부터 인정의 고유한 바이오니 능히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부인이란 삼종의 의가 있으니 본집에 있을 적에는 아비를 따르고 시집가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것은 곧 예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혹은 시집간 지 3일 만에 홀어미가 된 자가 있고 한 달 만에 홀어미가 된 자가 있으며 혹은 나이 30에 홀어미가 된 자가 있는데 이들이 끝내 능히 정절을 지켜 공강 주시처럼 나간다면 다 말할 나이 없거니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또 자식이 없어 혹은 행로에 젖은 바가 혹은 담정을 넘어든 자에게 협박을 받는 바가 되어 마침내 본래의 절행을 잃고 말게 됩니다. 청가대 부녀의 나이 20세 이하로 자녀가 없이 홀어미가 된 자는 모두 계가를 허하여 살아가는 재미를 붙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왕은 명하여 의정부 6조에 수의하도록 하였다.
연필상의 의논들이기를 대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경솔히 고쳐서는 안 되옵니다. 성종의 교훈이 쟁쟁하게 귀에 남아있으니 신은 감히 천단하지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 신성선 한치영은 의논들이기를 대전의 법을 경리하기가 자주 고쳐서는 아니 되옵니다 하고 오세겸, 성준, 이국돈, 유지, 이세좌, 윤효선, 노공필, 허침, 이육, 이숙함, 이감은 의논들이기를 대전의 법은 두 번 시집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소생이 현직에 등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조들이 모두 그 자손이 벼슬길을 터서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니 이 법이 한번 생겨진 이상 누가 제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소생이 폐고되고 서민이 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이가 젊은 과부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여러 정신에게 수의하니 모두 어린 나이에 홀로 산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보아 심히 어렵다고 곡진하게 그 정을 말했는데도 선왕께서 오히려 스스로 결단하여 대전에 기재하여 후세에 남기셨으니 전리를 권장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이온즉 지금의 경솔이 고친다는 것은 불가한 줄로 아뢰옵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들이기를 나이 젊은 과부가 혼자 살다가 실질을 하면 강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혹은 화기를 손상하고 재변을 부르는 것이 정의 송현동이 진언한 바와 같사오니 청가대 율문과 조종조의 고려에 의하여 시행하여 원한이 맺힌 계집이 없도록 하옵소서 하고 박안성, 김재신, 김경조, 안호는 의논들이기를 왕촉의 말에 연려는 두 지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다 하였으니 대개 부인의 의는 한 사람을 따라 끝마치는 것이옵니다. 국가에서 예전에는 3번 출가한 여자는 자녀 안에 기록하여 그 자손을 청헌과 요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대전에는 제가에서 출생한 자손을 동서반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법은 전리를 중히 여기는 금령이 아닌 금령이옵니다. 그러나 나이 젊은 과부가 부모 형제의 의탁도 없이 고독과 고생으로 원한을 안고 굶어 죽는다면 어찌 가망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혹은 공공에 시달려서 처소를 잃고 유리하다 하여 행실을 더럽히고 절개를 무너뜨려 사족이 곧 서민이 된다면 절개를 보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 도리어 무너뜨리게 하는 결과가 되오니 불가업을 변통해서 구제해야 할 것이온즉 청건제 조정조의 구례에 의하여 제가 한 여자의 자손에게 청환과 요직을 제외한 벼슬길은 통하도록 하옵소서 하고 신주는 의논드리기를 제가 한 여자의 자손은 동서반에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비록 조정의 구조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로지 전리를 승상하고 풍규를 다듬어 나가려는 목적에서 대전에 기재한 것이온데 지금 한 사람의 아랫말로서 다시 고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생각하오면 국가의 전장이란 반드시 유통하여 폐단이 없게 해야만이 영원히 준수하게 되는 것이오니 설로 과부가 혹은 부형 종족에게 핍박을 당한 혹은 기한과 곤궁이 못 이겨 재가를 했을 경우 그 소생 중에 어질고 능하여 가히 쓸만한 자가 있어도 동반 서반을 막론하고 모두 소용하지 않는다면 신은 이 법이 마침내는 통하지 못할까 걱정이오니 모름지기 변경해야만 마침내 파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홍기달초 익정은 언연드리기를 부인이 한 사람을 따라서 생을 마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도이니 대전에 기재된 제가의 검령은 저리를 닦아 나가자는 것이요.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나 배단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은 20세에 출가하거나 혹은 23세에 출가하는데 지금 사족의 집안에서 그 딸을 시집 보내지는 것이 대개 10세 이전이며 그 혹 만원일 경우에는 오히려 20세 이전이니 출가한 지 1, 2년 만에 과부가 된 자도 있고 3, 4년 만에 과부가 된 자도 있으므로 옛날로 치면 출가하는 나이에 미치지도 못해서 이미 미망인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나 친척은 집안의 명예를 아껴 계가를 못하게 하고 선비된 자도 역시 그 자손의 벼슬길이 막힐까봐 과부에게 장가를 들려고 하지 않으므로 이 때문에 원한을 품은 여자가 많게 되고 화기를 상하여 재앙을 부르는 것도 반드시 이에 기인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또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그 절개를 상실하는 자도 있는가 하며 혹은 강포한 자에게 더럽힘을 당하기도 하여 그 가세에 누를 끼친 자가 많사오니 처음에 전리를 닦아 나가기를 구하다가 끝내 전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 가증한 것은 딸 하나밖에 두지 않았는데 그 딸이 과부가 될 경우 법에 구애되어 계가를 못한다면 그 부모의 뒤는 이로부터 영영 끊어지고 마는 것이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으리까. 연려와 절부는 세상 위에 흔히 있는 것은 아니오니
간혹 나오게 될 경우 국가에서 마땅히 포장하여 여느 사람을 권장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에게 백주의 절행을 강요한다면 신등의 생각으로 반드시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패단이 도리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옵니다. 이 법은 조정조에는 있지 않았던 것인데 성종께서 자의로 결단하여 세우신 것은 특히 인심을 경력하기 위한 것뿐이었으므로 그 당시 조정신하들도 모두 불가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 의논하는 사람 중에 고쳐서 안 된다고 말하는 자도 있으나 이는 특히 대전을 경솔히 변하는 것을 들어 불가하다고 한 것이었고 법이 배단이 없다는 것은 아니옵니다. 주서에 이르되 돈은 오르내림이 있고 정사는 속으로 말미암아 개혁된다 하였으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거기 변통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여기는 바입니다 하고 박순질 이극교는 의논드리기를 제가 한 여자의 소생도 뱃슬길을 통하도록 허하는 것은 조정조의 구례이므로 헌동의 진헌 역시 뜻이 채택할 만하오니 비록 대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 변통하는 것이 실로 시의에 합당한 줄 나옵니다 하고 이계남 정미수는 의논드리기를 우리 국가는 썰리와 예교를 잡고 있으면서 제가 하는 일만은 오히려 전조의 폐풍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족의 집안에서 유독 제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은 삼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그 풍속을 시정하고자 하여 그 자손을 동서반에 사용하지 말게 하신 것이니 그 전리를 승상하고 풍속을 정돈함이 지극하다 하겠사온즉 지금부터 부박한 의논에 따라 선왕의 아름다운 법을 고쳐서는 아니 되옵니다 하고 정석견은 의논드리기를 삼가 주문공의 소학을 상고하건대 어떤 사람이 묻기를 과부를 아내로 삼는 것이 도리에 불가할 듯하온데 어떠하옵니까 하니 이천 선생이 말하기를 그렇다. 무릇 아내를 맡는 것은 몸을 짝하기 위함인 것인데 만약 실절한 자에게 장가들어 자기와 짝을 짓는다면 이는 자기도 실절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였으며 또 묻기를 혹시 외로운 과부가 가난하고 공공하여 의탁할 곳조차 없는 자는 제가 하는 것이 가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이는 단지 기한에 못 이겨 죽을까봐 이런 말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줄이어 죽는 것은 극히 작은 일이요 절개를 상실하는 일은 극히 큰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석자는 말하기를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함께 종묘를 받들고 사석을 전하자는 것인데 만약 절개를 상실한 자를 맞아 짝으로 삼는다면 자기가 실절한 것과 똑같다. 그 실절한 일이 극히 크다는 것은 몸을 망쳐 재가를 하면 중심이 수치스러워 천지 사이에 스스로 쓸 수가 없을 것이니 비록 산다고 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전조시대의 큰 인륜이 발지 못하여 대범 사녀의 재가를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제3부에게 간 여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3번 개가한 자손은 뱃슬길을 통하지 못한다는 법은 전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조종조에서 들어온 풍속을 일신하여 씻어버리고 절일을 승상했으므로 제가한 자는 사람마다 더럽게 여겼는데 그래도 자손의 뱃슬길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종대왕께서 특별히 인륜을 밝히는 것을 중히 여겨 자의로 결단하여 제가한 자손은 사용하지 말라는 법을 아울러 대전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품정할 적에 대신이 흔히 하기를 이같이 한다면 청춘의 과부가 된 자도 누가 자손에게 미치는 것을 수치로 여겨 능히 개가를 못하고 사사로 몸을 더럽혀 실절한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오니 청컨대 대전에 기재하지 마옵소서 하니 성종께서 윤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뒷 임금이 혹시 고칠지라도 나는 불갑을 세우야 하겠다 하였습니다. 지금 헌동의 말이 비록 세고에는 노련하지만 그러나 주희와 정의의 광명정대한 언론이 이미 절하할 뿐 아니라 대전에는 단지 자손을 동서반의 직에 사용하지 말라고만 일렀고 다시 제가에 대한 금지는 없으니 그 실절하는 것을 극히 중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스스로 처리할 터이니 어찌 정사를 해치는 큰 것이 되옵니까? 선왕께서 인륜의 대지를 중히 여겨 스스로 결단하여 법을 정해서 성자 신손으로 하여금 만세를 개수하게 하셨는데 3년상을 지난 나머지 갑자기 한 서생의 말로 인하여 성원의 개정 여부를 하이하신 것은 신은 불가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하고
이 창씨는 의논드리기를 아내가 지아비를 따라 몸이 마치도록 해가지 아니하며 신하가 임금을 섬기며 죽음이 있을지언정 두 마음이 없는 것이니 이는 인도의 대륜입니다. 5대 때 대신 풍도는 나라가 멸하고 임금이 망하면 또 다른 임금 섬기기를 마치 여관집에서 지나가는 길손 보듯 하였으니 비록 은총이 3, 4위에 어떤가고 5나라의 정성을 내리 지내어 스스로 장량 노라고 일컬었지만 선조가 서로 기롱하여 매국한 간신이라 칭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바로 대절이 이미 이지러진 때문이옵니다. 가령 여기 부인이 하나 있는데 젊어서 과부가 되어 자식이 없으니 진실로 애통한 일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재가를 한다면 그의 살아나갈 길이 있겠지만 그러나 의리로서 헤아려 볼 적에는 또한 여자 중에 한 풍도이면 틀림이 없으나 무슨 면목으로 천지 사이에 서서 다니겠습니까? 옛날 조문숙의 아내 이름이 영녀였는데 젊어서 과부가 되고 자식마저 없으므로 그 아비가 불쌍히 여겨 재가를 보내려고 하니 영녀는 말하기를 금수의 행동을 내가 어찌 하겠습니까 하고 머리를 깎고 귀를 끊고 코를 깎은 뒤 죽음으로서 맹세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듣는 자가 넘니언이 옷깃을 여미곤 하옵니다.